자, 이번 영상은 사업장이 두 개이신 분,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이거나 아니면 사업자 번호가 있는 한 개랑 그리고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단일 사업장하고 대동소이하고요. 앞부분만 이제 작성을 두 번씩 해줘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 홈택스 신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 로그인을 하실 때 개인 인증서하고 사업용 인증서가 있는데 사업자 번호 있으신 분들은 사업용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안 되고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이 부분에 개인이라고 찍히고요. 사업용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사업장 이름이 뜹니다. 자, 여기는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뜹니다. 자, 그리고 위에 세금 신고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면 여러 메뉴가 뜨는데 자, 신고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꼭 확인하고 캡처 떠서 옆에 이렇게 딴 데 좀 붙여두세요. 아니면은 프린트 있으신 분들은 서면으로 프린트 하셔도 되고요. 이거 조금 이따가 계속 크로스 체크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신고도움 서비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탭의 세 번째 탭 보시면 2024년 귀속 사업장별 수익금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자 위에 보시면 사업장이 두 개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잖아요, 두 개. 각각 이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분 요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눈도장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 외에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자 동그라미 있으면 이 영상 보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의뢰하시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자 배당 없을 거고요. 연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로 아니면 기타거든요. 기타도 거의 없을 거고요. 그 근로소득하고 합산이 가장 많이 될 건데 만약에 근로에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업로드는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일 이내로 사업하고 근로하고 합산할 수 있는 영상 업로드 시킬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하다가 안 되시면 의뢰하세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가산세까지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신고시 공제 참고 자료라고 있습니다. 요건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니까 이제 눈도장 한 번씩 꽝꽝 찍어 두시면 되고요. 신고시 가산세 적용할 신고시 가산세 적용할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도 쭉 보시고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요게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럼 가산세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가산세 탭에 가서 가산세 계산을 해줘야지 소득세 신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세금 신고 메뉴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맨 위에 첫 번째 메뉴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뜨죠? 땡땡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란 말이죠.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뭐 다 상관이 없고요. 자, 얘 신고하기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팝업이 안 뜬다 그러면은 자, 일반 신고 밑에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보면 밑에 정기신고, 수정신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일반 신고의 아래로 화살표 클릭해가지고 정기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뒤로 가면 이제 기본 정보가 뜨죠. 기본 정보 나타나죠. 여기에 주민번호에 자기 주민 신고할 사람의 주민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아래는 기본 세팅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거주자, 그리고 내국인, 한국인, 그리고 장애인 여부에 이제 장애인 등록증 있으면 여, 없으면 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작성 완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금액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나오고 예의를 클릭하시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 여기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보면 사업자 번호 두 개 떠 있죠. 두 개입니다. 두 개 다 체크하시고 적용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 개라면 똑같습니다. 두 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세 개도 감이 와요. 세 개도 다 체크하시면 돼요. 적용하기 누르면 또 이런 팝업이 뜨는데
나의 소득 종류 찾기로 사업소득 명세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 명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나의 소득 종류 찾기에 팝업이 안 떴다. 그럼 옆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클릭해가지고 그 화면을 띄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소득을 다 찾았으니까 사업소득에 체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0이라고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자, 사업장 명세라고 나오고요. 사업장 명세. 자,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업장 각각의 이제 나는 이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각각. 자, 맨 처음에 위에 43234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 번호의 수정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수정을 눌러주시면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자 우리 조금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간편장부 예 이렇게 클릭해야 앞으로 보는 이 동영상 안에 화면이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예, 이렇게 클릭하면 아예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기장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편장부하고 복식부기가 있는데 매출의 규모에 따라 특정 금액 이하는 간편장부로 해도 된다. 특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복식부기로 해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간편장부 해도 된다라는 사업자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간편장부를 안 했더라면 그리고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면 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간편장부 안에 기준경비율이 있고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기준경비율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준경비율 딱 체크하는 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매년 간편장부 예 체크하세요 그랬는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예 체크한 사람이 50%예요. 여튼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3번에 귀하가 선택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동업이죠. 동업도 아니고 비과세, 농어가 부업소득 대상도 아니냐. 둘 다 아니어야지 얘입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니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니오로 갈 경우에는 이 화면하고 달라집니다. 자, 농가 부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동업 같은 경우에는 자 가끔가다 있어요. 자, 동업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뢰하시던가 다른 동영상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저는 동업이 아닌 경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클릭하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하시면 사업장 명세에 다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업장 명세에 보면 자 위에 43234에 신고 유형에 20번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 기장 의무의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신고 유형에 나는 의무 대상자 원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걸로 신고할 겁니다. 신고 유형, 간편장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43234에 대한 그 사업장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면 돼요. 49246 수정 한번 클릭해 보시면 똑같이 화면이 나오죠.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이라고 나오고 똑같이 신고도움 서비스 보면은 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에요.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예 이렇게 클릭하시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해서 나오면 49246도 신고 유형에 20번이 되어 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로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신고 유형 20번이 간편장부예요. 둘 다 설정이 끝났어 이제. 됐잖아요. 이제 사업장이 3개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신고 유형에 이제 20번, 20번, 20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단일 사업장 같은 경우는 1개가 떴죠. 여러분들 2개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부를 2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를 합산을 언제 시키냐. 내가 식당도 하고 과자점도 한다 그러면은 각각 여러분들은 수입이 얼만지 경비가 얼만지 체크하고 싶지 않겠어요? 각각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음식점하고 과자 가게하고 매출액 얼마, 그리고 경비 각각 얼마, 그리고 그 경비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달라는 의미예요. 결국 간편장부라는 의미는. 그래서 각각 작성을 하고 소득금액,
여러분들이 말한 순수이익,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말로는 순수익이라고 하죠. 자, 배웠으면 소득금액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소득금액 단계에서 이제 합치는 거예요. 총 내가 1년 동안에 사업소득 얼마 벌었는지 이렇게 합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각각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 432, 34 한번 먼저 입력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자, 왼쪽이 홈택스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간편장부로 작성된 화면이에요. 저는 이거 간편장부를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맨 처음에 작성하라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동영상 올릴 때 간편장부 없이 그냥 여러분들 가계부 작성해서 여기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랬더니 이게 못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간편장부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렸어요. 자, 소득 34-1번이고요. 1부는 그냥 공개고요. 2부는 저기 멤버십인데 1부 보고 할만하다 그러면 2부 멤버십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완성된 서식이 나와요. 이렇게. 그 서식 가지고 여기에 하나하나 짚어 넣으면 되거든요. 금액을. 자, 이 금액 3억 200이죠. 이게 금액이 보시면은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아까 거기에 위에 432, 34의 금액 두 개를 합치면은 3억 212만 9천 원이 나와요. 자, 이 금액이 매출액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11번이죠. 11번 넣고 밑에 매출원가가 1억 6,700이죠. 1억 6,700 들어갔죠. 매출원가 15번이죠. 넣고 그리고 밑에 쭉 그 제세공과금 뭐 접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넣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필요경비 합계 보시면 2억 2,300이라고 나오죠. 이 금액이 자 동일하게 나오면 내가 여기에 산출된 금액 다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위에 보시면 간편장부 사업장 정보 해가지고 43234 사업장의 수익금액과 필요경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로는 매출액과 그 다음에 경비. 경비는 뭐 다른 쉬운 말이 없지. 그냥 쓴 거. 그거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사업장이 한 개 더 있으니까 49246 사업장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입력 수정 한번 눌러보시면 자, 밑에 이제 초기화가 되면서 금액이 없어지죠. 여기에 넣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 장부는 작성을 하실 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엑셀 시트 내려받으실 때 한 개 내려받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두 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장 세 개면 세 개를 만드는 거지.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저희가 왜 사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그 수수료가 올라가는지. 자, 이렇게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개의 신고서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 안에 사업장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 개수만큼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위에 49646인가? 49246 사업장 보시면 이제 장부가 제가 여기 20 몇 다시 몇이지? 소득 34-1번 보시면 이 장부를 산출할 수 있는 엑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올려놨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려운 줄 알고 이번에 다 손을 다 써놨어. 한번 보시고 산출하시고 이 금액을 여기 찍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엑셀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드세요. 가계부를. 가계부 만들어가지고 대충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뭐 제세공과금 이런 거 어려우니까 뭐 제세공과금은 뭐 어렵지 않을 건데 뭐 차량 유지비도 안 어렵고 소모품비도 안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가계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금액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자 매출액 들어왔고 이것도 매출액도 신고도움 서비스에 49246 그 수익금액이라고 두 줄 있었잖아요. 그 두 줄의 합계 금액이에요. 이게 그리고 매출 원가 들어갔고 매출 원가도 지금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에 조금 다른 이름? 어차피 작성하면 여기 제가 여기 매출 원가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는 작성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 관리비 쭉 넣고 필요경비 합계 1600, 3만 1,000원 있죠. 밑에 내려가서 필요경비 합계 보면 1600만 원 올라가 있고 등록하기 클릭하시면 위에
자, 49246 이 사업장에도 이제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둘 다 싹 다 들어갔으면 이제 작성 완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간편장부 사업장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위에 한번 클릭하시고 밑에 한번 클릭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위에 43234 한번 입력 수정 한번 해주시고, 원래 처음에 딱 신고를 할 때는 고금액 그대로 이제 불러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경비 수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등록하기를 한번 하셔야 돼요. 작년에 보니까, 올해는 그런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작년에 보니까 수정을 하고 여기 왔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 수정된 금액이. 그래서 그걸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자, 수정을 했으면 수정한 사업자 등록번호에 가서 입력 수정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불러와가지고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잘 들어갔죠? 지금은 총수익 금액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 뭐냐 하면 아까 총수익 금액에 자, 필요 경비라고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 뺀 금액이 제가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수익, 여러분들이 말한 순수익 금액이에요. 자, 43234의 순수익이 7,800이고요. 그리고 49246, 자, 사업장의 순수익이 94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들어왔나 확인하시고 작성 완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단일 사업장이랑 그리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랑 다 똑같아요. 이제 합쳐질 거예요, 금액이. 소득 금액 7,870이랑 944만 8천 원이랑 합쳐진 금액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은 이제 단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등록하기 하고 작성 완료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로 가시면 원천 징수세 명세서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 프리랜서 분 있잖아요. 3.3%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에요. 사업소득자예요. 사업자 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고요. 그분들은 돈을 100만 원 받으면 3.3% 원천 징수해가지고 96만 7천 원만 받습니다. 그럼 그 3.3%가 뭐냐 하면은 이 원천 징수세액이에요. 미리 낸 거 있냐? 미리 낸 거 있으면 여기 입력을 해라. 이 화면이거든요. 위에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가져오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 있고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 장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작년부터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건데 위에 보시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전체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내역이 조회되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내역 간 기납부세액을 중복 적용하여 과다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좀 열받는 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란 게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받는 입장에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주는 입장에서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번을 주면요. 두 번을 신고해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8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 사람이 이제 신고를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이거를 먼저 신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3월까지 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거든요. 물론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했으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찜찜해서 두 번 다 해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인건비 신고가 정말 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들이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신고하라 그랬으면은 알아서 발라내가지고 여기서 뜨게 만들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뜨게 만들어 놓고 체크 안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위에 글 읽어보지도 않고 밑에 두 개 뜨면 두 개 그냥 바로 신고해, 두 개 바로 그냥 체크해버려요. 지금 밑에 보시면 안 그래도 제 지금 거래처에 지금 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위에 사업소득이죠. 구분에. 그리고 밑에 간이지급명세서예요. 그리고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나오죠. 그리고 상호 똑같고 수익금액, 소득금액 다 똑같아요. 중복인 거예요, 이게. 중복인 게, 그러니까 신고를 사업소득하고 간이지급명세서하고 각각 해버렸으니까 이게 두 개가 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두 개를 다 체크해야 되냐? 이 내용은 두 개 다 체크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만 체크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그 중에 중복이 있으면 빼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많으면은 건수가 지금 한 건이 딱 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한 20건만 돼봐요. 내가 받은 소득 금액이 20개고 거기에 뻥튀기는 예, 다 각각 전부 두 번씩 신고했다 그래봐요. 그럼 40개죠. 40개를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3.3% 프리랜서가 아니고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이거 내용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예 없을 거예요. 사업소득 원천징수회익은 없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사업자가 있는, 그 사업장 있는 그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험이나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조금 이제 사업소득 처리된 금액이 있어요. 조금.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나오는데 프리랜서 아닌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요 금액이 거의 없어요. 일단은 제가 요거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있으면 이제 발라내가지고 이제 선택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선택 완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세액명세서에 아까 불러왔던 그 금액이 딱 나타나요. 이렇게.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 보면 밑에 신고도움 서비스예요. 아니 맨 처음에 제가 신고도움 서비스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신고도움 서비스에 신고시 공제 참고 자료에 보면 여기에 자 기납부 세액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뜨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금액이 여기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죠.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없을 거예요. 없으면 여기도 안 떠요. 안 뜨면 그냥 확인만 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 명세서에도 그냥 0이겠죠. 없죠. 작성 완료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사업소득에 금액이 찍히죠. 이 금액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소득금액. 여러분들이 말한 순수익. 그 금액이 여기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일 소득 가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뭐 금융소득이나 뭐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고 작성 완료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명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의미만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내가 손실이 났어. 손실이 나면 그 금액은 10년 안에 그 이익이 난 해에 깎아주거든요. 그만큼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는 지금 6,525만 9천 원이 올해 벌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내가 2천만 원을 자, 손실을 봤어. 예, 다 해보니까 순수익이 마이너스 2천만 원 났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올해 6,500만 원에 2천만 원 빼가지고 4,500만 원만 이제 과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나 그 이전에 결손이 났다 그래도 단순경 비율이나 기준경 비율이나 그리고 신고를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제로 손실이 났다 그래도 신고를 내가 손실이 아닌 것 같이 신고를 했으면은 여기 안 뜨는 거예요. 자,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2월 결손금 명세서라고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2월 결손금 내역 불러오기 이거를 클릭하시면 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당 사항 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위에 동영상 있죠.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명세서 해서 이 부분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스크롤해서 작성 완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 이거 패스합니다. 다 패스합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득 금액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득 금액에서 뭘 조금 더 빼줘요. 그걸 소득 공제 금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득 공제 금액에는 옆에 보시면 인적 공제, 뭐 보험료 공제, 출자 저축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는데 여러분들 해당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도움 서비스의 그 공제사항 거기서 인적 공제만 더 합쳐가지고 해주는 건데 자 우선 인적 공제를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 1명 공제 합계는 150만 원입니다. 자 부양가족의 개념
자, 제가 여기서 부양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늘어지거든요. 홈택스 화면 안에 도움말 클릭하면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나와요. 여기서는 부양가족 한 명 이외에 추가할 대상이 한 명 더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추가를 한번 눌러보시면 네모칸 안에 추가 눌러도 되고요. 위에 추가 눌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추가 누르고 만약에 전년도 인적 공제했던 거랑 똑같다 그럼 위에 불러오기 해가지고 뭐 신고하셔도 되고 불러오기 해서 수정하셔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걸 볼게요. 자, 여기에 주민번호 넣고 확인을 누르면 다 떠요. 그리고 밑에 기본 공제에 해당인지 해당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고 나와의 관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인적 공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기본 공제의 의미가 뭘까요? 모르겠죠? 자, 자, 문답형으로 공개 선택하기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돈 번 돈 100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소득 종류마다 이 100만 원의 의미가 다 다르고요. 어려워요. 자, 여튼 딱 한 케이스만 얘기 들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있잖아요. 받은 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이 요건이 있거든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게 있는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안 따지니까 자, 이 소득 요건만 따져가지고 자, 밑에 2번 부양가족이 장애인입니까? 예, 아니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답 내용 적용하기 하면 여기서 다 넣고 입력하기를 클릭하시면 밑에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등록할 거 있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됐으면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부양가족 2명의 공제합계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더 추가할 사람 있다 그러면 계속 추가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인적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위에 도움말 클릭하셔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작성 완료하시면 보험료 주택 마련 공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 국민연금 보험료 여기만 해당이 될 거거든요. 자, 불러오게 하면 딱 금액이 불러올 건데 이 금액이 어디 있냐?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여기 신고시 공제 참고 자료에 국민연금 있죠. 그 금액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잘 된 거예요. 자, 밑에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고요. 자,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왜 안 되냐고 분명히 댓글 달릴 것 같은데 건강하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낸다 그러면 간편정보 작성하실 때 그 제세 공과금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부담한 거 여기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때 간편정보 작성하실 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고 전부 근로자만 해주는 거예요. 자, 작성 완료하시면 뒤로 넘어가죠. 출자, 저축, 공제, 부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딴 거 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 이것도 과거에 아주 과거의 일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없을 거고요.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이게 있을 건데 여기도 그냥 불러오기 하면 돼요. 불러오기 하면 불러올 건데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 보시면 소기업 소상공인 해가지고 여긴 빵이죠. 없어요. 자, 없으면 여기 불러와봤자 0이겠죠. 없는 거예요. 자, 이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납입하셨으면. 자, 그거 다 하고 밑에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어요. 자, 밑에 가서 작성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이외의 공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어요. 자, 기부금은 제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이거 기부금 2년 전에 한번 설명했다가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없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자, 작성 완료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팝업이 뜨죠.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면 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감면세액 나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뛰어넘겠다 하면 예 하시고 그래도 나는 한번 보겠다 하시면 아니요 클릭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세액 감면 신청서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세 개가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게 많게는 100%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꼼꼼하게 보고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자, 대충 한번 이거를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될 것 같다? 하시면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요거 100번 있잖아요. 100번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검토 서식 내려받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중소기업 요건 검토 서식 내려받기라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내려받아가지고 꼼꼼히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고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여기 산출세액에 뭐 딱 10%, 20% 이렇게 할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안본 계산 들어가고 뭐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 하시면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거나 차라리 의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요런 게 있다. 한번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라면 한번 의뢰를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작성 완료 누르시고요. 그럼 또 이런 팝업이 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아까 세액감면이었죠.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세액공제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동, 뛰어넘으려면 예, 보려면 아니요. 저는 이거는 그냥 예 하고 넘어가셔도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아니요 해서 한번 볼게요. 아니요 해서 한번 쭉 보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거는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면 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여기 2만 원 적힌 거 요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거 여러분들 해당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2만 원을 보려고 지금 클릭한 거고요. 작성 완료 하시면 뒤로 넘어가서 세액감면 면제 명세서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어요. 다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시면 혼인세액, 자녀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혼인세액 공제 제도가 이제 2024년도에 신설이 됐죠. 자, 당해 원래 2024년 귀속이니까 2024년도에 결혼한 사람만 각각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50만 원씩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고 있으면 넣으면 돼요 금액. 그리고 자녀세액 기본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이렇게 도움말 있잖아요. 이 자녀세액 기본 공제 몰라. 그럼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넣으면 틀리거든요. 자기가 이게 이 뜻이겠다 생각해가지고 넣는 사람 이 80%예요. 근데 법이란 거는 딱 요건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한번 보고 설명을 꼼꼼하게 훑어보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혼인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도움말을 딱 클릭하면 옆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나와요. 보이죠?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자, 생애 1회. 뭐, 공제금액 50만 원. 뭐, 이렇게 적용 기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자녀세 기본 공제도 옆에 도움말을 클릭하면, 뭐,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한 명이면 15만 원, 두 명이면 35만 원 이렇게 되는데,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자녀 수죠, 여기는.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출산이면 자녀세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도움말을 클릭하면, 이 공제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자, 출산, 입양, 자녀 공제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24년도에 출산을 했어. 근데 그 출산을 한 횟수가 둘째를 출산했어. 그럼 둘째에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걔가 첫째야. 그러면 첫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3명이 있으니까 그냥 셋째를 선택한 거야. 그러신 분도 있고. 자, 요거는 도움말 클릭해서 잘 자기가 판단해서 넣길 바라고요. 자, 연금 계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불러오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계산기라고 되어 있고 옆에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고 클릭을 하시면 내용이 있으신 분들, 내가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쫙 불러와서 계산까지 다 될 거거든요. 자, 신고도움 서비스 밑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은 빵이죠. 0이에요. 그럼 여기도 아무것도 안 불러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에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불러오게 했을 때 다 불러와지고 그리고 밑에 계산하기 눌러주시고요.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앞에 다시 그 화면에 적용되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적용하게 해서 다시 혼인세액, 자녀세액 공제 여기에 화면으로 나오면 자 여기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자 세액공제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50만 원 떠 있을 거고요. 공제 자녀수가 한 명 있으면 한 명으로 체크됐을 거고 출산 입양이 있으면 여기 뭐 첫째든 둘째든 체크가 돼 있겠죠. 연금 계좌에 내가 납입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다 계산해가지고 공제 금액이 자 계산이 되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시고 누락된 거 없으면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하시고 뒤로 넘어가면 또 이런 팝업이 뜨죠. 기부금 내역이 없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나오죠. 자, 없다라고 가정하고 예를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세액 공제 감면 금액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이랑 전자신고세액 공제 2만 원 합쳐서 9만 원 잘 들어갔나 확인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어요. 자, 작성 완료하시면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실사업자 공제라고 적혀 있죠. 자,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외의 세액 공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해당 사항 없어요. 작성 완료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준비금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어요. 작성 완료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아니오를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라고 나와 있죠? 자, 내가 가산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신고도움 서비스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가산세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라고 되어 있죠. 무신고는 여러분들 지금 하려고 지금 신고를 하니까 무신고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자, 무기장. 여러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할 거야. 그러면 무기장 가산세도 해당이 안 돼요. 자, 내가 간편장부인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 이 가산세가 무기장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뭐 보고 불성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감행 여기는 아무것도 안 떴죠. 미감행이면 옆에 미감행이라고 적혀져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지금 0이죠. 발급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 있으면은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급 거부,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이거 면세 신고 안 하는 경우죠. 자, 사업용 계좌 미신고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복식부기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제일 많이 있을 법한 게 현금 영수증 미감행이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금액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여기 가산세 부분에 들어가서 그 가산세를 찾아서 계산하고 넣어야지 세금 신고가 됩니다. 여기 가산세가 신고 도움 서비스에 있는데 가산세 계산 안 하고 안 넣고 하면 세금 신고가 안 돼요. 소득세 신고가 안 돼요. 자, 지금 만약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 있다, 그 금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가산세에 가가지고 옆에 메뉴에서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그 화살표를 누르면은 아래 세부 메뉴가 나타나요. 그 세부 메뉴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찾고요. 여기에 자 미감행 있고 미발급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찾아가서 기준 금액을 넣고 가산세를 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는 없으니까 없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완료 클릭하시면 기납부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간예납을 11월에 소득세를 한 번 더 내는 경우가 있죠. 그때 낸 금액을 중간예납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금액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없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업소득에 그 금액이 먼저 납부한 금액이 여기 나타날 거예요. 신고도움 서비스 보면 여기에 신고시 공제 참고 자료 밑에 보시면 기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위에 중간예납세액 얼마 찍혀 있는 사람은 자 여기에 중간예납 그 금액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이렇게 돼 있죠. 이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둘 다 없죠.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 작성 완료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뒤에 납부할 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에는 해당 사항 없고요. 밑에 세액의 계산 한번 펼치기 한번 해보세요. 펼치기 하면 이때까지 내가 넣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한 내역이 나와요. 자, 종합소득 금액 6,525만 9천.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소득 금액이잖아요. 제가 아까 자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 빼면 자 여러분들 말로 순수익, 내 말로 소득 금액. 그 금액이 아까 6,500이었잖아요. 그 금액이 여기 온 거예요. 소득공제는 조금 전에 한 명에 뭐 150만 원 해주고 뭐 소기업 소상공인 넣고 이랬잖아요. 그 금액 합친 금액이 여기 온 거고요. 자, 이 그러니까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 빼고 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세 표준에서 세율 구간이 있어요. 그 세율 구간이 24% 구간이었다. 그리고 그 구간의 식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세율 24%라 그래가지고 24% 곱하는 게 아니에요. 24% 곱하고 여기서 뭘 또 빼줘야 돼요. 자, 이거 자세하게 알려면 네이버에 쳐보세요. 2024년도 자 세율 치면 나와요. 자, 그렇게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세액 감면은 제가 조금 전에 함부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고 넣지 말라 그랬죠. 자, 그리고 세액 공제는 대부분 여러분들 자 9만 원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빼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고 가산세 없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없으니까 이번에 납부할 세금 82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보시고 뭐 빠진 거 없다 그러면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 환급 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3.3 프리랜서 같은 분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계좌번호를 집어넣으라는 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계좌번호를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작성 완료해서 넘어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신고서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얘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하면 신고서가 이제 제출이 됩니다. 자, 종합소득세 2024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납부하기가 있고요. 납부서 출력하기가 있고요. 자, 그 전에 위에 팝업이 뜰 거예요.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라. 팝업이 뜰 거고 그냥 그 팝업은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신고자 본인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고 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신고 내역 조회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조회를 누르시면 방금 신고했던 자, 신고 내역이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 접수번호 있죠? 접수번호 이거 딱 클릭하면 신고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집어넣었던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쭉 보시고 보관을 하시고요. 자, 접수증 나오거든요. 잘 접수가 되었다라는 접수증이고요. 납부서, 그러니까 납부서라고 있죠. 그거 보고 이제 납부하는 그거고요. 지방소득세를 이제 다시 한번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신고서 이동 이걸 클릭하시면 지방세 신고는 신고해도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요. 자, 일단 신고 이동 클릭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요. 이제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 입력하고 이런 팝업이 뜨는데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거 쭉 보시면 신고인 내 거 잘 들어갔는지 쭉 보고 보통 신고인과 납세자는 같죠?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지방세 신고는 방금 신고한 국세 신고를 바탕으로 다 가지고 와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딱히 할 거는 없고 그냥 내용만 확인하면 돼요. 위에 보시면 정기 신고. 자, 5월달 안에 신고했으니까 정기 신고인 거예요. 미성년도 2024년도 뭐 다 있고 신고 유형에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납세 구분의 개인, 그리고 뭐 쭉쭉쭉쭉 보고 그냥 한번 틀린 거 없나 보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 기본 정보에 쭉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국세 신고한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가져와요. 중간예납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까 납부세액이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예납이 있는 경우 그 중간예납 하기 전에 금액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예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납부해야 될 국세의 10%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자, 쭉 보시고 다음 클릭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거 쭉 나오고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쭉 확인만 하시면 돼요. 밑에는. 다 됐고, 네,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환급 신청 계좌에 본인 명의의 계좌 넣으시고 밑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